이제 저희가 어려서 놀던 곳에 또 왔으니까 또 재밌게 한번 놀아봐야죠. 오늘은 젊은 친구들하고 또 놀려고 하니까 벌써부터 이 가슴이 벅차오릅니다. 75년부터 78년까지 다녔으니까 75, 76, 77, 78년 2월 달에 졸업을 했으니까 거의 한 45년 전 이야기더라고요. 아침에 이 양복 입고 넥타이 메고 올라오고 있더니 집사람이 그렇게 가면 꼰대 같다고, 젊은 애들하고 소통하려면 좀 젊은 풍으로 가야 된다 해가지고 좀 어설프긴 하지만 이렇게 입고 왔습니다. 오늘 하여간 벌써부터 이 젊은 후배들을, 어린 후배들을 볼 생각을 하니 가슴이 설레고 그런데 오늘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자. 서울대학교 영어교육과를 졸업하시고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정책학 전공으로서 행정학 석사를, 그리고 영국 버밍햄대학교 행정대학원 박사과정을 졸업하셨습니다. 30회 행정고시 합격하셨고 마지막으로 저쪽 2016년도 2월 달에 행정자치부 지방행정실장, 그리고 국가보훈처 차장 차관급을 역임하시고 지금 현재는 공주대학교 행정학과 초빙교수로 근무하고 계십니다. 자,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저 신덕섭인데요. 다시 인사드릴게요. 리액션이 좋아야 돼요. 아셨죠? 네. 2014년도에 그때도 이제 그 당시에 제가 전라북도 도청에 이제 부지사를 할 텐데, 그때도 이제 우리 중학교 2, 3학년 학생들하고 간담회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굉장히 좀 가슴이 설레었고 올 때부터도 굉장히 부풀어서 왔었는데, 그 똑똑한 학생들이라 그런지 굉장히 집요하게 이것저것 많이 물어와서 그때 제가 진땀을 흘리다가 간 적이 있습니다. 오늘 또 이런 그 짧은 시간이지만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사항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많이 말씀을 해주시면, 이제 제가 60년 살았으니까 60년 동안의 삶 경험을 토대로 제가 가진 이 축적된 지식을 가지고 답변을 많이 해줄 테니까 질문들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때만 해도 저희는 세 반은 남자고 한 반은 여학생이었어요. 그래서 저희는 학교 다닐 때 여학생이 따로 한 반이 있으니까 이 누가 여학생 우리 동창인지도 모르고 지냈어요. 그래서 그게 좀 굉장히 좀 아쉬웠는데, 나중에 우리 아들들 보니까 남녀 합반으로 같이 다니니까 되게 보기 좋더라고요. 여러분들도 합반했죠? 네. 좀 부럽습니다. 또 지금 다 고등학교는 다 정해졌죠? 학교도 결정되고, 그러니까 마음껏 좀 즐기시는데, 그 대신 이제 제가 이제 앞으로 지금부터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사실 이제 꿈과 희망 이런 이야기 좀 해보고 싶어요. 꿈이 뭐냐, 희망이 뭐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공통적으로 갖는 주제이기도 하지만 또 굉장히 중요한 주제이다. 제 꿈은 사실 말했을 때부터 꿈은 공무원하는 게 꿈이었어요. 근데 공무원이 뭐 좋아서 공무원을 한다는 뜻이 아니고, 저희가 이 시골에 다닐 때는 직업이 두 가지밖에 없었어요. 한 사람은 농사 짓는 사람이고, 또 한 사람은 주로 우리가 보는 게 우체국 아저씨, 그 다음에 몇 사람도 다니는 아저씨, 이런 이제 지역에 활동하는 공무원들. 그야말로 지금과 같이 뭐 장사를 하거나 이런 것은 이제 거의 없었고, 농업과 인공지가를 근무하는 이런 거였기 때문에 농사 짓는 게 싫으면 이제 그냥 공무원이 이제 꿈이 되는 거예요. 그 행정대학원을 다니면서 이제 행정고시에 합격을 하고, 그 다음부터 이제 공무원 생활을 이제 딱 32년을 이제 했습니다. 공직 검증하는 그런 곳에서 한 1년 2개월 정도, 1년 6개월 정도 근무를 했는데, 그때 제가 모시던 분이 지금 현재 대통령인 문재인 대통령이 그 당시에 제 수석 비서관으로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하고도 이제 여러 차례 공부도 하고 뵙고도 하는데, 생각이 바르고 굉장히 한 번
마음을 먹으면 그 사적인 이해관계가 절대 통하지 않는 굉장히 그 공직자로서 가져야 할 그런 그 냉철함 이런 게 있어서 굉장히 제가 좋아했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이제 많이 들은 이야기겠지만은 이 꿈을 꾸게 되면은 이 꿈은 꼭 이루어집니다. 꿈이 없으면은 꿈은 이루어질 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꼭 꿈은 가져야 되는 거고, 꿈을 가지고 살다 보면 꿈을 향해서 뭔가 내가 활동을 하기 때문에 어느 순간에는 그 꿈에 도달해 있어요. 그 꿈에 뭐 가까이 갈 수도 있지만 심지어는 그 원자리에 갈 수도 있겠지만은 항상 큰 뜻을 갖고 항상 큰 꿈을 가지고 이렇게 살다 보면 언젠가는 그런 꿈들이 이루어진다 이런 생각을 갖고 지금부터 큰 꿈을 설계를 했으면 것을 갖도록 했습니다. 이 방위 주제가 성공하는 삶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예를 들어 공무원이라는 꿈을 달성하다든지 해외에 나가서 일을 해보시다는 목표를 달성한다든지 등으로 성공한 삶을 이루신 것 같은데 목표를 달성하는 방법이 있어요? 내가 목표 또는 꿈 이런 것은 항상 머릿속에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걸 갖고 있으면은 그것을 지향하면서 이제 나의 모든 행동, 그다음에 그 습관 이런 것들이 정해져서 이제 그쪽으로 향하게 되는데, 특히 가장 중요한 자산은 성실함인 것 같아요. 성실. 그게 그때만 해도 저희 때만 해도 그게 너무 일반적인 현상이었어요. 선생님들이 그냥 공부하는 채찍으로서 이렇게 때리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고 누가 반항을 한다거나 이런 생각을 해본 적도 없었던 것 같아요. 지금은 그렇게 때리는 게 큰일 나거든요. 앉아서 이야기해도 돼요? 근데 이런 생각 하겠습니다. 네. 그 아까 말씀하실 때 그 행정고시 2차를 한번 떨어지셨다고 했었는데 이제 저희 같은 학생들이 이제 대학교를 가거나 뭐 취직을 하거나 했을 때 이제 실패하는 그런 경우도 많이 생길 거잖아요. 그래서 실패를 대하는 그런 자세나 태도 같은 거에 대해서 말해주셨으면 우리가 통상 이제 어느 정도 이제 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냥 성공한 이야기만 하니까 이제 이 사람은 실패한 적이 없었구나, 좌절한 적이 없었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그렇지도 않습니다. 누구나 다 실패라는 게 있을 수밖에 없는 거고 또 시행착오도 있을 수밖에 없는 거고 좌절도 여러 번 겪을 수밖에 없는 거고 60년이라고 하는 긴 인생이 이게 굴곡이 없는 사람이 없을 겁니다. 이렇게 되면 이런 식으로 이제 사람이 좋다가 나쁘다가 좋다가 나쁘다 이런 과정을 거치는데 상황이 안 좋아서 나빠지는데 이게 극복을 못하면 떨어져버립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굉장히 다시 회복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까지 가는데 이렇게 이제 올라갈 수 있도록 자기가 끊임없이 그걸 이제 심리적으로 극복을 해나가야 될 거예요. 어떤 때는 그 순간을 회피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그 순간을 맞닥뜨리기도 해서 그 과정을 잘 넘어가는 사람만이 궁극적으로 이 성공이라고 하는 그런 삶에 도달할 수가 있다 이런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고 직장 생활을 하게 되면 가장 또 좌절하는 게 이 승진이라든가 이런 전보를 할 때 자리를 옮겨갈 때 또 그때도 좌절을 많이 해요. 그래서 시간 이야기더라. 시간이 지나서 잊혀져버릴만 하면 이제 별거 아니겠네. 자신감을 불어넣어주고 자기 자신감, 자기의 긍지, 자기를 좀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마음으로 자꾸 무장을 시켜주는 게 순간순간에 어려움을 극복하는 그런 굉장히 중요한 무기가 되었던 기분 같은데 근데 우리가 요즘에 그 이야기 많이 해요. 이제 앞으로 이제 그 100세 시대가 곧 들어온다. 심지어는 110살까지 가는 안전이야기를 하는데 좀 현실적인 그 접근으로 들어가면 지금 이제 우리가 60대면 이제 모든 직장에서 퇴직을 하잖아요. 근데 60대에서 퇴직을 하면 나머지 40년을 더 살아야 되는데 이게 굉장히 경제적으로 굉장히 버틸 수가 없어요. 40년을 갖다가 소득이 없이 살아간다는 것은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지금처럼 60년이 끝난 다음에도 75세까지
15년 정도는 경제활동을 반드시 해줘야 돼요. 그러려면은 이 60이 돼가는 이 시점에 나머지 또 지금 2라운드를 위한 뭔가 준비를 또 해줘요. 제 1년 후배는 그 LG의 직장에 다녔는데 최근에 갑자기 이 단톡방에 올라온 게 저 세무사 시험 됐어요. 이런 나이 이제 59세 돼가지고 세무사를 다시 본 거예요. 왜? 그랬더니 제가 앞으로도 20년을 더 경제활동을 해야 돼요. 이런 답을 주더라고요. 저는 이제 그 중앙부처에서 차관도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IH를 선택한 이유는 우리 학생들, 후배들이 여기 계시지만 제가 이 중학교를 다니지도 못할 정도로 굉장히 집안이 형편이 없었어요. 그래서 사실 초등학교 끝나고 이제 학교를 이제 못 다닐 거라고 생각을 하고 거기서 학업을 끝낼 거로 했는데 다행스럽게 여러 이제 지역사회 공동체에서 학교에서는 장학금도 주고 또 주변에서는 또 학비도 좀 일종의 교통비도 좀 대주고 해가지고 이런 주위의 도움으로 오늘 소위 말하는 제가 성공했다는 자리까지 왔기 때문에 이거를 우리 지역사회에 반드시 되갚아줘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생각을 갖게 된 거고요. 오늘 제 복장이 좀 이상하죠? 멋져요. 예? 멋져요. 오, 고마워요. 아니, 본래 아침에 집에서 오늘 학생들, 후배들하고 이야기하니까 좀 멋있게 하고 가는데 넥타이도 메고 양복을 딱 입었더니 제 아내가 아니, 이렇게 학교에 가면 애들이 꼰대라고 그래. 좀 불지 마. 이러고 옷을 싹 새로 지금 바꿔 입었어요. 굉장히 좀 젊게 입는다고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를 나오고 참 한심합니다. 또 다른 궁금한 사항 있으세요? 네. 성공한 삶이랑 잘 사는 삶 그리고 지역사회나 그런 데 공헌이 되는 삶이 있다고 하셨는데 그 삶 세 개가 충돌하는 경우 같은 게 생길 수 있잖아요. 진짜 똑똑하다. 그 어려운 걸 다 외워버렸어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이렇게 제가 말씀한 거에 이렇게 다 요약까지 해주시니까. 여기서 이제 충돌 같은 게 생긴다면 어느 것을 우선순위로 생각하셔요? 그렇지. 근데 이제 예를 들면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이 성공하는 삶을 추구하다 보면 분명히 잘 사는 삶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때가 많을 거예요. 특히 이제 내가 어떤 상업적인 목적을 달성을 하려고 다루다 보면 어떻게 보면 인간미도 없고 다른 사람의 뒤통수도 제가 그런 성공할 수 있는 삶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분명히 이 세 가지 삶 사이에는 충돌도 있고 갈등도 있을 수 있다고 봐집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걸 갖다가 어느 한쪽을 고집한다 이런 것보다는 이런 충돌할 수도 있지만 이 세 가지를 항상 염두에 두면서 이런 삶도 함께 내가 추구해야 된다라는 마음가짐을 가지라는 뜻으로 이야기를 드린 겁니다. 그냥 이 세 개가 공통적으로 완벽하게 되는 그런 인생은 없을 수도 있어요. 이제 그렇지만 우리가 한편으로는 이 삶을 지향하면서 이것도 생각하고 세 번째 것도 생각하면 굉장히 종합적으로 아주 멋진 정말 살만한 가치 있는 삶을 살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할 것 같아요. 네, 여러분들에게 좋은 말씀 주신 김덕덕 선배님께 힘찬 박수로. 그럼 화이팅하세요. 잘 되실 겁니다. 네.